그리고 휴교령과 회사 휴업이 함께 됐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입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죠. 갑작스러운 휴교령에 당황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긴 많았다고 하는군요. 자, 하여간 수도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태풍이 물러나는 분위기지요. 자, 어젯밤 11시 목포에 상륙한 19호 태풍 쏠리기 지금 강원 내륙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태풍의 진로까지 해서 기상청 이서연 리포터로부터 정확한 기상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연 리포터. 네, 쏠릭은 현재 소형 크기의 약한 강도를 지닌 채 시속 52km의 빠른 속도로 강릉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고요. 곧 동해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강원 영동과 동해상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과 동해 중부 전해상, 동해 남부 앞바다,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강원 영동으로 100에서 20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동해상은 점차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그친 곳이 많고요. 그 외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린 뒤 차츰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헤어질 때 스태프끼리 다짐한 게 있습니다. 서로 태풍에 쓸려가지 말자고. 그런데 그런 인사를 듣지 못한 두 사람이 지금 이곳 생방송실에 있습니다. 김용민 앞에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쓸려갈 걱정을 전혀 안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토네이도가 오더라도 제가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경진님, 정상근 기자님 오늘 보는 라디오로 처음 보았어요. 용디랑 닮으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거 맞습니까? 보시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4651번 쓰시는 분,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들으시는 분 같은데. 네네. 오늘 아침 고현준 씨가 방송 중에 김용민의 정치쇼를 고현준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제가 분노의 댓글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셨나요? 분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뉴부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네. 태풍에 유일하게 쓸려갈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여간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6시 때 SBS 러브 FM 그리고 7시 이수경의 러브 FM 그리고 아침 10시 김용민의 정치쇼. 네, 이렇게 네. 뭐 채널을 돌릴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널 고정으로 네, 쭉 가는 겁니까? 예, 우리 정상근 기자도 만나보시고요. 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돈돈 브리핑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태풍 쏠릭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쏠릭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이서연 리포터는 강릉 쪽까지 왔대요. 네, 곧 동해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속도가 빨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힘도 많이 약해졌고. 네, 그래도 피해는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제주에서 이 파도에 휩쓸린 2명 중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전남 고흥에서도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서 한 분이 다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민은 제가 확인하기까지 11세대에 25명이 발생을 했고요. 예. 이 밤새 가로수 140여 개, 신호등 97개 정도가 파손이 됐고 네. 67건의 하수관 역류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예. 거의 다 나갔다고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제주 윗세오름에는 3일간 무려 1,03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라고 하고요. 전남 진도에는 305mm, 제주에는 302.3mm, 전남 강진군도 24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예. 간밤에 고생한 중앙 또 지방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정말 보이지 않게 국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 공로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 입으신 분들 속히 그 복구되길 바라고. 네. 아이고, 실종된 분은 어떡합니까? 예. 그러게 얼른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은 찾았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분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수입이 더 늘었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득은 더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느니 최저임금이 높아서 경제가 어렵다느니 말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이 통계를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 동향이라는 통계를 보면 네.
이 소득이 낮은 20%의 가구는 지난 분기에 한 달에 평균 132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한 명이 번 게 아니라 한 가구가 번 돈이 132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든 네, 액수라고 하고요. 예. 이 반면에 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한 달에 평균 913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무려 10.3%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양극화가 이만큼 심해졌다라는 건데 이게 고소득층은 지금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뭐 나라 경제가 좀 어렵다면서 이 최저임금을 줄이고 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주장에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뿐만 아니라 그 윗단계인 2분위 소득은 2.1% 감소했고요. 그리고 딱 중간층인 3분위 소득은 0.1% 줄었습니다. 예. 반면에 4분위는 4.9% 늘어났고요. 5분위는 10.3% 늘어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아하. 것이죠. 예, 예, 예. 이 소득에서 이 세금 등 지출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것을 비교해봐도 이 소득 5분위와 1분위가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 아울러 지난 19일 그 OECD 등에 따르면 이 작년 한국의 상위 10%와 이 하위 10%의 임금 근로자의 격차가 4.3배로 나왔는데 이는 5.07배인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합니다. 예. 이 최저임금 논쟁이 있었을 당시에 그 일부 언론과 경영계가 주장을 했던 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 총소득과 비교하면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더 가지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한 문제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잘 사는 분들도 소득이 줄면은 네네. 뭐 경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부자는 더 많이 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네. 예.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다 같이 조금 더 버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가 좋긴 아무래도. 한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더 많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고용난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가구가 많아진 점. 네네. 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 많이 어렵죠. 뭐 당장 군산의 GM이라든지 네. 거제도에도 조선소들 이 주력 제조업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완충 역할을 해줄 자영업도 매우 힘든 상황이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 소득 관련 지표가 뭐 매우 부진하게 나왔고 게다가 양극화까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배 정의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영일님, 용디님 다음번 휴가 때는 정상근 기자님이 대신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휴가 안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휴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뒤에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오늘은 제가 청취자분들께 예. 약간 좀 화가 나는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유 죄송하네요, 무척.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요. 네.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다음 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빅딜이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이 관건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여부인데 네. 이 전문가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3차 방북에서 큰 성과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4차 방북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담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뭐 계획 없는 만남이 더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방북을 하면 평양에 있을 테니까. 네. 네, 뭐 지근거리에 있겠죠. 북한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가져왔을 경우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줄 가능성도 높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은 향후 있을 북중 회담, 네네. 남북 정상회담, 아울러 유엔 총회
네. 다시 그 로드맵에 있어서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또 2차 북미 회담 관련된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언제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는데 네. 한 뭐 다음 주 초반경이 되지 않겠는가 예.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쯤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전반이든 후반이든 다음 주만 되면 되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잘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무책임합니다. 예. 네, 말을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민간인 이메일을 들여다봤다. 이거 네네. 불법 해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불법 감청과 이 정치 편향적인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한 혐의로 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정보국장, 보안국장 등을 지낸 이 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 1명 등 총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일단 불법 감청과 관련해서는 이 민모 경정이라는 사람이 이 내사 대상자의 이 전자우편 등을 몰래 열어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감시 대상인 각종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에 이 IP 주소 등도 감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모 경정이라는 사람은 이 초대 보안 사이버 수사대장이었는데요. 예, 예. 한마디로 이런 거를 감시해야 하고 뭐 체포를 해야 되는 이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도리어. 예. 있었다라는 상황인데 예. 이 더 황당한 거는 여기에 쓴 장비를 이 세금을 써서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네네. 국민 감시하는 데 썼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 이 경찰은 이 기계를 2009년 12월 29일에 이 모 업체로부터 7,800만 원이나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아하, 참. 이 경찰의 댓글 공작도 내용이 좀 황당한데요. 네. 여기에는 치안 정감급 경찰 간부 2명이 연루가 됐습니다. 예. 이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뭐 등인데요. 예. 이 사람들은 90여 명의 보안 사이버 수사 요원들에게 이 차명 아이디, 해외 IP 등을 활용해서 구제역 사태 등과 관련해 이 경찰 및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예. 이 황모 전 국장의 지시로 작성된 댓글만 총 4만여 건에 달한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네, 뭐 당시 뭐 그 지휘 책임자를 가려내서 네. 책임을 지어야겠죠. 그 당시 경찰청장은 조현오 청장이었나요? 네, 예. 요즘 뭐 이런저런 또 증언을 많이 하던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거짓 없이 네네. 사실을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관하다면 말이죠. 예. 자, 다음 소식.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총장을 협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네, SBS 단독 보도인데요. 예. 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사실상 협박하는 것을 검토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어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그 검찰 수사가 김수천을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가 이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외제차 등을 선물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판사들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예. 이제 뭐 검찰 수뇌부 등을 겨냥한 뭐 어떤 이제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참 별걸 다 하셨네. 네. 뒷조사도 하시고. 네. 좀 협박도 한마디로 하시고. 우리 판사 수사하면은 뭐 예. 검찰 폭로할 거야 뭐 이런 건데 예. 약간 좀 유치하다.